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한식을 그렇게나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자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많은 외국인 부모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걱정의 시선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며 수많은 외국인 부모들이 오히려 한식 요리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 아이 엄마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이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생 딸아이 1명과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른 이혼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버느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남겨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아보자고 결심했어요. 일단 아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식 핫도그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유튜브로 한국 콘텐츠들도 많이 시청해서 저는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제 딸은 뜬금없이 한국이 싫다며 무조건 옆 나라인 일본을 가자고 주장했어요. 사실 딸은 한국을 싫어하지도 않고 일본은 그저 학교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됐을 뿐이지만 우리 가족의 남매는 다른 집들의 남매처럼 매일같이 다투기만 하던 터라 딸은 그저 동생인 아들이 원하는 곳으로 순순히 가지는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본을 가자고 주장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결국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보다 못한 저는 두 국가 모두 여행하기로 했죠. 사실 저도 그동안 혼자 두 아이를 책임지느라 몹시 지쳐있던 터라 오랜만에 해외여행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공편이 더 많은 일본부터 가기로 했고, 오랜 비행으로 지치고 배가 고팠던 아이들을 위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식당부터 들르기로 했죠. 일본은 생선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는 생선 요리 세트 3인분을 주문했는데 당연히 가시가 발라져 나올 거라 생각했던 요리는 가시가 그대로 있었고, 아이들은 가시 때문인지 메인 메뉴인 생선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딸아이는 생선 대신 사이드 메뉴로 나온 반찬이 입맛에 맞았는지 그것만 먹더라고요. 저는 메인 메뉴에는 손도 안 대는 딸을 위해 점원을 불렀고 번역기 앱을 사용하여 반찬을 조금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일본인 점원은 그런 방침은 가게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저는 웬만하면 수긍하려고 했으나 그의 표정이나 말투 등이 너무도 불친절했고, 저희 옆 테이블에 앉은 건장한 외국인 남성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봐서 아마 이 일본인은 여자인 저와 아이들만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저는 딸아이가 이 음식밖에 안 먹는다며 당연히 추가 요금은 지불하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그 일본인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알았다며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사이드 반찬 하나 더 준 걸로 메인 메뉴 1개의 값이 더 청구되어 있길래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던 일본인 점원들은 저를 그저 진상고객 취급하며 제 항의를 무시했고, 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돈을 지불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화가 난 채로 가게를 나서서 예약해뒀던 호텔로 향했는데 그 사이에 밤이 깊었는지 호텔로 향하는 골목길은 가로등이 군데군데 고장나서 몹시 어두웠으며 일본의 건물들은 대체로 낡아서 무척이나 을씨년스러웠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에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중간중간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불량스러운 무리와 노숙인들의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겨우 호텔로 도착할 수 있었죠. 그렇게나 일본을 가자던 제 딸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었고,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다음날 오후에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우리는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예민하고 지쳐 있었죠. 그러나 배는 채워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비와 비빔밥 등 여러 메뉴를 주문했죠.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의 음식은 미국인인 저희 입맛에 안 맞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메뉴를 시키고 그중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 2명의 여자 1명이 뭘 그렇게 많이 주문하냐며 비빔밥과 갈비찜만 주문하라며
손짓 발짓을 하며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메뉴를 많이 주문하면 그녀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될 텐데 저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순순히 그녀의 말에 따랐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주문을 받더니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더군요. 저는 일본에서 당한 경험이 있으므로 번역 앱을 사용해서 이건 저희가 시키지 않은 음식이라고 말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무료니까 그냥 먹으라며 몸짓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푸짐한 반찬이 공짜일 수 있지? 이건 10가지가 넘잖아 라고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아이들은 그 반찬을 허겁지겁 먹었고 평소에는 채소를 입에도 안 대던 아이들이었지만 한국의 채소 반찬만은 엄청나게 잘 먹어서 놀랐어요. 특히 잡채라고 불리는 한국 음식은 아들과 딸이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치던데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먹자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참 잘 먹는다며 좋아하더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반찬을 다시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많이 먹으면 가게의 손해일 뿐인데 왜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빔밥은 거의 채소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재료들로만 구성된 비빔밥을 제 아이들은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더 잘 먹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아이들은 마치 며칠 굶은 것 마냥 이 채소밥을 엄청난 속도로 먹었고 이건 누가 보면 엄마인 제가 아이들 밥을 굶기며 학대한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한국의 채소 음식을 거의 거덜내버렸고 잡채 등의 채소 반찬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니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공깃밥 하나를 공짜로 제공해 주셨고 사실 저와 아주머니는 언어가 안 통해서 거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제게 공짜라고 말한 것도 확실치 않았죠. 따라서 저는 이것들이 완전히 공짜라고 기대조차 안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제공받고도 무료라고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한 수준이기도 했죠. 저는 어느 정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주머니는 정말로 공깃밥과 추가 반찬 요금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인심에 놀랐고 일본에서와 다른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호텔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인들은 아직 어린 제 아들과 딸에게 영어로 인사를 해주며 귀여워했고 아직 지하철을 타본 적 없는 어린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자 한국인들은 제 아들과 딸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호텔로 가는 내내 제 아이들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선과 환대를 받았고 어린아이들을 보고도 무표정과 냉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이내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기분이 좋은지 호텔로 가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고 저는 일본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따스한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이 다 났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우면서도 이날의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지만 한식의 균형 잡힌 채소의 맛은 전 세계의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비빔밥에 들어가는 참기름의 맛은 이제는 전 세계 국민향신료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잡채라는 음식을 찾아보니 당면 요리인 것 같네. 그럼 이탈리아로 치면 파스타를 무한으로 제공해준다는 뜻인가? 한국인들은 저렇게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있긴 할지 걱정이 된다. 한국 음식점에서는 물도 공짜, 반찬도 공짜, 화장실도 공짜야. 이들의 장사 방식을 보면 한국인들은 돈 벌려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닌 그저 취미로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반찬은 무제한 무료지만 정작 마구잡이로 무료 반찬을 먹는 한국인들은 없어. 아무리 손님이더라도 한국인들은 식당 주인의 입장도 고려하는 사람들이거든. 글쎄, 나는 명동의 식당에서 3명이 2인분의 음식을 시키고 무료 반찬만 주거라 요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너는 지금 한국인들을 너무 좋게만 포장하고 있어. 명동에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훨씬 많아. 그리고 내가 3년간 한국에 살면서 그런 매너를 보이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장담컨대 네가 본 건 중국인일 거야. 아이가 환영받는 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엄청난 환대를 받는 것 같아. 나도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있고 내 딸은 한국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환대를 받았거든. 이건 그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거야. 확실히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약자라고 판단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남자고 혼자 일본 여행에 갔을 때 일본인들은 몹시 친절하다고 느꼈지만 내 여자친구의 경험은 달랐어. 일본인들은 그녀에게 뜬금없이 발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연락처를 달라는 일본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욕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한식은 채소를 거부하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내 아이는 각종 드레싱 소스를 뿌린 채소도 거부했지만 한식에 눈을 뜬 지금의 제 아이는 마치 채식주의자처럼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